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제법 괜찮은 글로벌 투자 생활 힙합 래퍼 시간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박상준 이사님 모시고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그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주식 투자 안 하다시피 하시고 관심 없으실 것 같고, 대부분 요즘에 유튜브 구독자 수라든지 아니면 뭐 시청자 수가 과거 대비해서 절반씩 막 줄었다는 얘기들도 네. 많이 있고, 그쵸. 그런 상황인데 증시는 지금 꾸역꾸역 바닥 다지고 난 이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벌써 YTD로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9%까지는 회복을 했으니까요.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한 거죠. 지금 S&P가 바닥 대비해서 한 12% 벌써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10%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대세 하락장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시장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시작은 지난주에 가장 많이 순매수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외국 기업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부터 10위까지 쭉 보시면은 1위가 테슬라고요. 2위가 속스 3배짜리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3배짜리 인버스. 그 다음에 3위가 TLT니까 20년짜리 채권, 장기로 금리가 내려가면 아마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니까 롱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TMF도 있네요. 3배짜리 똑같은데 20년 그게 4위로 올라오고, 지금 3, 4위가 상당히 큰 규모니까 그만큼 요즘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뭐 채권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CWEB,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인터넷 관련, 워낙 네네. 중국 시장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요거 좀 이따 코멘트 좀 해주시고, 어쨌든 2배 레버리지로 중국 인터넷 인덱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다음에 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도 있는데요. BOIL은 천연가스에 대해서 롱입니다. 2배짜리 레버리지고요. 그 다음에 유가 관련 쪽은 오히려 반대네요. 9위로 올라오는데 유가 관련 주들의 3배 인버스 하락 베팅을 하는 그런 ETN에 대한 투자들을 하셨습니다. 또 그 이외의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은 테슬라의 1.5배. 예, 참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레버리지 참 좋아하십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쿠팡이 또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S&P 500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배짜리 인버스, S&P 500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ETF죠. 자, 이렇게 쭉 지금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이 투자 비중으로 계산을 하면 테슬라와 테슬라 레버리지만 더해도 절반이 넘네요. 네, 그렇죠. 테슬라가 가장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채권 관련된 투자,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인버스, 반도체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보면서 어떤 뭐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롱에 베팅을 많이 하신 거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아무래도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테슬라 매도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셨다가 그게 이제 좀 종식이 되면서 좀 많이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테슬라는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뭐 그런 주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특이한 게 최근에 이제 조금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변동성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롱잉 3배가 이제 10위 안에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숏으로 좀 바뀐 거 보면 아마 이제 변동성이 지금까지 좀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좀 지난주 장세를 보면서 뭐 상무님께서도 이렇게 좀 제 개인적인 받은 인상은 지난주야말로 진짜 실적 장세였다. 네.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우려했던 게 뭐 아마존, 애플 정말 이제 대형 IT주들의 실적이 저번 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 분위기에 이게 실적이 잘 안 나오면은 장을 또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고민했지만 실적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딱 그 종목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만 빠지고 장을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실적이 좀 잘 반영된 실적 장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센티멘트가 조금은 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반적인 장 분위기를 좌우하지 못하는 걸 봐서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이따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다 보면은 여기 오늘 그 순매수 금액을 보고 있으면 관련된 답이 나오는데 테슬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따가 자세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보면은 참 여기에 관련된 질문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채권 금리에 대한 어떤 시각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변화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네. 질문들 올려주신 질문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관련된 질문이 좀 있으셨는데 항상 이제 지금은 다들 관심이 많으시죠. 더 쇼생크라는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TMF 관련된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오늘 탑10에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분께서 이제 첫 번째로 지난주부터 TMF를 매집 중이라고 하시네요. 매집 중이신데 이제 잘하시는 10년채 기준금리 어느 수준 또는 어느 시점까지 매수하는 건지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채권 60 주식 40 이런 포트폴리오가 그쵸. 올해 이제 최악의 수익률을 이제 달성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설적으로 어찌 보면 이제 이제부터는 TQQQ 70% 그리고 이제 TMF 30% 전략이 유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고 네. 이게 찐팬이세요. 봉장님하고 네. 이게 방송을 본 지 2년 반이 지났다고 그러게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려운 장에서도 이런 등대 같은 모습 감사드리다 아이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영광입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잘 머뉴버링이라고 해야 되나? 잘 그 운전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금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보고 있으면은 고점이 4.4%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와서 이제 4.04% 정도 되니까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에서 수익이 좀 나시겠죠. 채권 투자를 하셨다면. 근데 그 수익이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기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 연준이 이제 이번에 75bp 올리고 또 12월 달 말에 추가로 또 올리고 0.5% 또 올리면은 1.25%를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최소. 그러면 그 정도가 금리에 더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 쪽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물론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못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가 되니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채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연말까지의 목표치가 기준금리 4.5에서 4.75 그러면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도 그 정도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4.04니까 다시 계속 빠져서 수익이 난다기보다는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가 4.5에서 5% 정도 되는 금리라면 이건 굉장히 괜찮은 채권 투자죠. 예,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대4 이 포트폴리오가 주식 60%, 채권 40%를 투자를 했었을 때에 지금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34%니까 이게 이제 100년 내 최저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것에 투자를 지금 하시면 과거의 평균이 얼마냐면 9%예요. 그러면 지금 괴리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34%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9%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짜놓으신 전략이 상당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 쪽에서 뭐 당연히 뭐 금방 수익이 막 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4% 정도 수익이 난다고 연간 계산하셨을 때 레버리지 3배를 쓰셨으면 12% 나는 거니까 뭐 근데 그게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되시니까 뭐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TQQQ, 그러니까 QQQ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나스닥을 들여다보니까 뭐 물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나스닥의 상승률이 S&P 500보다는 더디고 또 다우보다 더디고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들을 하시지만,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값으로는 경기 침체와 5%의 금리를 반영을 하더라도 적절한 나스닥의 가치가 11,00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금리가 내년 연말이 됐었을 때 3.5%로 복귀한다, 회귀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적정 가치가 13,600포인트니까 지금보다 20% 정도 상승률? 그러면 20%의 레버리지 3배시면 60%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마이너스 34%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이 그러니까 되돌리는 거에 같은 그런 수익을 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만들어 놓은 전략, 저는 좀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지만 2배짜리가 좀 더 좋습니다. 3배짜리는 너무 리스크를 많이 감당하시는 거라서. 그렇지만 지금 짜놓은 전략 상당히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 문의하셨던 TQQQ랑 TMF의 이제 7대3 전략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TQQQ 나스닥 측면에서는 지금 어떤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해도 상승 여력이 있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여력이 둘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의 인상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4% 정도로 감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결론적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을 반영을 하면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하시는 시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두 번째 질문, 이제 H흐한님, 저희 이제 질문 많이 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분께서 이제 감사하죠. 반도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웬만한 종목들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과거 히스토리를 봤을 때 그때보다도 이제 PER이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 PER이 아직도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렇죠. 있다, 비교를 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형 기술주 투자 정말 힘들고 헷갈리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실적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박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실적에 따라서 그죠. 주가가 막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지금 실적을 제대로 보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서 결국 종목 공부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선 S&P 500 기업들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벌써 절반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순이익 증가율이 2.2%고 매출 증가율이 9.3%입니다. 그러면 즉, 마진이 축소가 됐다는 얘기죠. 네. 왜냐면 매출 증가보다도 순이익 증가율이 낮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를 전망하고 있는 게 매출 증가율이 3.7%로 크게 떨어지고, 반면에 순이익 증가율은 6.4%로 살짝 올라간다. 네, 이렇게 지금 감안하시는데 요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즉 민감하게 걱정을 많이들 하시지만 명목 성장률은 소비가 유지되면서 저희는 내년도에도 한 6%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뭐 5, 6%는 충분히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명목 성장률 기준으로. 근데 마진은 올라가지는 못할 거고 뭐 보합 수준 정도 된다. 그러면은 사실 순이익 증가율이 한 5, 6%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고 순이익은 예상보다 낮게 나올 확률이 있어서 지금 컨센서스의 어떤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것만 놓고 보면은 주식 투자를 갖다가 막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익의 증가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은 시장이 못 올라갈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결국은 종목 선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을 하실 때 그 답을 드리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PER은 낮아지고 PBR은 낮아진다.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높은 ROE를 창출을 하거나 이익 증가율이 높거나 매출 증가율이 높으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종목을 골라낼 때 이 PBR 계산법으로서 높은 ROE를 창출해내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면 멀티플이 오히려 이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12배에서 15배, 20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케이스의 PER이 되는 거고 PBR이 뭐 1배에서 2배, 3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영업 마진율이 급격하게 막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영업 마진율이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형 기술주들을 보면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대형 기술주의 3분기 실적 발표 현황을 보시면은요, 매출 증가율이 다 플러스이고 어떤 회사들은 두 자릿수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메타 플랫폼만 옛날 페이스북만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장이 안 좋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멀티플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의 P 멀티플이 지금 물론 3분기로 계산하면 다르겠지만 어쨌든 연간 계산하시면 12배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정말 낮아졌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52%나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또 ROE가 그래서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가장 낮은 대형 기술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괜찮게 버티고 있고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테슬라 지금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빠졌지만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애플 오히려 급등을 했죠. 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ROE가 세계 회사가 다 40%가 넘어요. 정말 높은 ROE를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에다가 매출 증가율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56%입니다. 예, 이익 증가율이 10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높은 PBR이다, PER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종목은 절대로 던지시는 게 아닌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매출 증가율이 11%나 나오고 있고 거기다 이익 증가율이 유지가 되고 ROE가 40%예요. 그러면은 이 종목 괜찮고요. 애플도 매출 증가율이 8%가 나오고 있고 이익 증가율이 플러스이고 ROE가 가장 높은 49%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율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메타처럼 매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훅 떨어질 거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6% 증가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그만큼 가격 전가력이 있는 거라고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ROE가 빠졌다 하더라도 주가가 빠졌다 하더라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나오는 것이고요. 뭐 알파벳, 구글도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매출 증가율이 나오고 있고 이익은 줄었지만 ROE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 종목도 빠졌던 것을 회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게 좀 걱정스러운데 매출 증가율이 여전히 높아요. 근데 이제 이익 증가율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대형 기술주를 투자를 할 때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 ROE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앞으로의 어떤 투자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종목 단위로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AMD 같은 회사 정말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엔비디아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형 기술주를 포진을 하셔서 투자를 지금 하시는 것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장과 ROE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폭락을 하기도 했었고 워낙 저평가니까 또 접근을 해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성장률도 떨어지고 지금은 이런 종목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AMD, 테슬라,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엔비디아 같은 이런 성장률도 좋고 매출 성장률 모든 것들이 잘 나오는 ROE도 높은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저 개별 종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워낙 우리 박상준 이사님께서는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매출 증가율이 다시 있다라는 것은 걱정을 했던 사태가 안 일어나는 거죠. 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서 여기에 돈을 집어넣고 있어서 매출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다. 예, 이게 굉장히 나쁜 모습인 거죠. 물론 성공을 해서 갑자기 매출이 확 늘어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또 주가 완전 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타버스에 목숨을 건 메타 플랫폼이다. 이름까지 바꿨기 때문에 그쵸.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메타버스가 성공하실 것 같으시면 이게 정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번에 이제 그 매출에서 VR 판매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신제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든 뭐든 간에 플레이를 하고 뭐를 하려면 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넷플릭스를 대단하게 보는 것은 넷플릭스의 목표가 T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TV를 틀었을 때 편하게 넷플릭스 볼 수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 목표였다고요. 근데 메타버스는 지금 하려면 이거를 끼고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먹고 나 오늘 메타버스 세계에서 뭘 해보겠다. 그러면 그걸 하겠지만 편하게 접근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저는 다른 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안경, 예전에 구글 글라스 얘기하듯이 그냥 쓰면 되는 것들이라든지 뭔가 편의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아직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도 구독자, 가입자 수 감소세, 그리고 그러니까 뭐 더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예상을 했지만 요번에 그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 많이 튄 건데 메타도 아마 그렇겠죠. 저희가 지금 우려를 하는 메타버스 시대는 진짜 올 것인가? 뭐 정말 편의성이 좋아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쪽에서는 조금 불편하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올 것 같아요. 오긴 오는데 지금 많이 지연됐다. 딜레이가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확 늘었다가 다시 훅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정상 궤도로 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상 궤도가 어느 정도 수준의 성장인가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좀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예, 또박또박 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을 공부를 하시고 정말 적절한 상황과 적절한 밸류에이션이 어떤 건지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